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웹폰트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웹폰트가 무엇일까요? 자, 일단은, 자, 저희가 웹폰트를 왜 써야 되냐면, 홈페이지의 디자인 때문에 쓰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에 따라서 웹폰트도 이제 막 바뀌잖아요. 예를 들어서, 막 이제 슬픈 사이트예요. 막 슬픈 얘기를 막 전달해주고 싶을 때, 우리가 영상을 볼 때, 막 다큐멘터리, 막 슬픈 다큐멘터리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데도 이제 쓰이는 폰트가 있어요. 이제 좀 글씨체가 좀 슬퍼 보이는 궁서체라던가,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뭐 궁서체 쓰면 뭔가 엄청 진지한 느낌 나지 않나요, 여러분? 자, 뭐 다큐멘터리에서 궁서체 쓰면 웃기지만, 이제 그 글씨체마다 이제 전달되는 이제 감정들이 또 있잖아요. 아, 이 글씨체는 뭔가 감성적이야. 이 글씨체는 뭔가 슬픈 느낌이 나고 이 글씨체는 뭔가 천방지축한 느낌이 나고 막 이런 느낌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글씨체가 그래서 이제 그런 뭔가 감정의 전달이라던가 보여주는 시각적인 면에 대해서 표현하기 위해서 있는 게 글씨체인데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웹에서도 쓸 수 있는 걸 웹폰트로 가져와서 쓰게 됩니다. 이 웹폰트라는 게 이제 네이버를 보면은 이런 거 보이시죠? 이 글씨체. 자, 정말 딱딱해 보이죠? 정말 뭔가 그냥 어떤 컨텐츠에 관련도 없이 아무거나 다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들이에요. 자, 이게 바로 도둠체죠. 자, 네이버는 도둠체를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 도둠체를 한 12포인트로 키워서 쓰고 있죠. 이 영어 같은 것도 다 도둠체로 돼 있어요. 자, 네이버는 다 도둠체로 돼 있죠. 근데 이제 만약에 네이버가 슬픈 사이트였어요. 막 국내 최대 포털 사이트가 아닌 막 슬픈 네, 네 지금 쿠쿠 소리가 녹음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네, 자 아무튼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본론으로. 자 글씨체는 이러한 그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감정들을 표현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또는 디자인을 위해서. 자 그래서 저희가 쓰는 게 웹폰트예요. 자 일단 구글로 이동해 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웹폰트를 쓰기 위해서는 두 가지 작업을 해줘야 돼요. 자 먼저 구글 폰트라고 검색 한번 해주세요. 구글 폰트. 자, 그럼 상단에 뜨는 이 구글 폰트가 있죠? 자, 클릭해 줍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나눔 고딕, IBM, 플렉스, 산스, 뭐시기 막 이런 거 있죠? 나눔 명조. 나눔 명조 딱 마음에 드는데요. 자, 나눔 명조 하면은 뭔가 이제 좀 무슨 느낌이 들어요? 뭔가 되게 서당 느낌 나지 않나요? 서당 느낌? 뭔가 그리고 우리나라 이제 전통 글씨체이다 보니까 경건한 느낌이 들죠. 이런 데에는 경건한 느낌인 나라사랑, 한글사랑. 네, 이게 낫겠네요. 경건한 느낌 주죠. 글씨체와 이 내용 자체가 경건한 느낌을 주죠. 자, 이렇게 쓰겠습니다. 저는 나는 명주를 쓰겠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이렇게 내리시면서 보다가, 막 마음에 들어,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막 더 스카이 워즈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막 엄청 멋있죠? 멋있죠? 막 이런 거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걸로 갖다 쓰셔도 됩니다. 그 전에 이렇게 막 타이핑 해보면서 막 타이핑 해보세요, 여러분. 막 이러다가 막 I'm happy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막 이렇게 타이핑 해보시면서 내가 마음에 든다. 내가 표현할 문구가 이거에 딱 이 글씨체다 하는 그 글씨체 찾으셔서 자 이렇게 저처럼 이렇게 딱 어울리는 글씨체 찾으신 다음에 여기 옆에 플러스 버튼 보이시죠? Select this font 클릭해 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탭이 하나 뜨실 거예요, 아래에. 그럼 Family Selected라고 뜨는데 이 탭을 클릭해 주세요. 그럼 나눔 명조 내가 클릭했던 나눔 명조에 대한 이제 정보가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자, 여기에는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내가 HTML에다가 스타일 시트를 이제 넣을 거냐 아니면은 임포트. 그러니까 스타일 소스에다가 임포트를 시켜서 HTML 파일에는 넣지 않을 거냐.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저는 일단 임포트를 자주 사용해요. 일단 임포트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볼게요. 자, 임포트. 자, 이거 보이시죠? 이 스타일과 스타일은 무시해 주세요. 자, 임포트를 복사합니다. 임포트 URL https 뭐시기 나눔 명조 이렇게 있죠. 이것만 그대로 복사해 주세요. 복사.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음, 공돌이 홈페이지 만들었었던 거 있잖아요.
자, 이렇게 뜰 거예요. 그러면은 a.html과 우리 default.css, a.html에 이제 default.css 연결했었잖아요. 자, 여기다가 자, css 파일로 먼저 이동을 해줍니다. css 파일에다가 그리고 컨트롤 V 눌러서 이렇게 임포트 해주세요. URL을. 자, 그럼 이렇게 보이죠? 나눔 명조라고. 자, 그러면은 자, 나눔 명조 넣어줬어요. 자, 컨트롤 S 눌렀어요. 자, 여기다가 저는 이제 바디와 바디 사이에다가 나라사랑 한글사랑이라고 쓰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번 볼게요. 공돌이에서 HTML에서 이렇게 a.html을 크롬으로 켜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나라사랑 한글사랑으로 뭐 나오죠. 근데 우리가 선택했던 이 나눔 명조는 아직 적용되지 않은 상태예요. 자, 임포트를 시켰으니까 어디에다가 이 글꼴을 적용할지를 이제 CSS에다가 넣어줘야 되는 게 프로그래밍의 그 이제 알고리즘이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내가 임포트를 시켰어. 그러면 첫 번째를 임포트 시켰으니까 그 글꼴에 대한 정보를 가져와야 돼서 그 임포트를 시켜줬어요. 그쵸? 그 다음에 이제 글꼴에 대한 정보를 가져왔으니까 그 글꼴을 어디에 쓸지 어느 공간에 쓸지 CSS에다가 명세를 해줘야 되겠죠. 그쵸? 소스를 코딩해 줘야 되겠죠. 근데 제가 어디에다가 썼죠? 바디와 바디 사이에 썼어요. 그쵸? 근데 이제 여기는 이제 바디의 클래스나 아이디 값은 없어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건 이제 우리가 HTML5를 사용하기 전에 이렇게 쓰자고 약속을 한 거죠. 그쵸? 그리고 이 HTML 헤드, 타이틀, 링크, 막 바디 막 이런 거는 HTML 안에 이제 미리 정의되어 있는 그런 태그들이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따로 점이나 샵을 쓰지 않고 그냥 바로 바디를 쓰는 겁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바디를 쓴 다음에 왜냐면 이 바디를 쓰고 이제 여기다 글꼴을 뭘로 써라라고 정의를 해주면은 이 바디 안에 쓴 텍스트들은 전부 다 나눔 명주차가 되겠죠. 그쵸? 자, 다시 구글 폰트로 이동해 줍니다. 그럼 임포트 여기에 이제 저희가 이제 CSS 파일에 넣은 소스가 하나 이제 적용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 폰트 패밀리라고 자 컨트롤 C 눌러주세요. 복사했어요. 네, 이렇게 넣어주세요 다시. 자, 이렇게 되면은 폰트 패밀리 속성 이제 이 기기능 덕분에 저는 이제 이 나라사랑 한글사랑 홈페이지에 적힌 나라사랑 한글사랑의 글꼴이 이 나눔 명시로 바뀌게 됩니다. 자, 한번 보세요. a.html로 이동해서 이게 지금 새로 고침하기 전입니다. 그러면 일단 이제 일반체죠. 그냥 도둠체로 되어 있는 것 같죠?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새로 고침 한번 해주면 자, 이렇게 나라사랑 한글사랑이라고 바뀌어 있습니다. 이렇게 웹 폰트를 저장할 수가 있어요. 웹 폰트를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것을 이제 웹 폰트라고 해요. 근데 이제 웹 폰트가 어떻게 유래된 말이냐면 웹에서 가져오는 폰트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내 파일 네, 특별히 의미는 두지 맙시다, 여러분. 자, 이거는 그냥 웹 폰트예요. 부연 설명하려다가 잘못된 정보를 전달할 뻔했네요. 네, 죄송합니다. 자, 이게 웹 폰트고 이렇게 폰트 패밀리라는 속성을 이용해서 CSS의 속성을 이용해서 나눔 명시를 표현할 거야라고 정의를 해줄 수가 있어요. 자, 이 폰트 패밀리 이것도 이제 나중에 많이 사용하게 될 거니까 잘 기억하고 계시면 되세요.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방법 알려드릴게요. 자, 우리는 임포트 방법을 사용했잖아요. 자, 이제 스탠다드 방법을 사용해 볼 거예요. 자, 링크 이 소스 있잖아요. 여기 복사해 주세요. 이거는 HTML에다가 쓰는 태그죠. 자, 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렇게 따로 스타일 CSS 파일에다가 이렇게 해서 넣을 거냐, 아니면은 아예 HTML 태그에다가 이렇게 추가해서 넣을 거냐, 이 차이예요. 자, 만약에 제가 이거 없애면은, 이거 없애지 않고, 자, 이거 없애볼게요. 임포트 했던 거 없앨게요. 제대로 동작하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 이것도 없앨게요. 자, 그러면은 이제, 나눔 명조를 가져올 수가 없는 상태예요, 지금, 바디에서. 그쵸? 왜냐면 임포트를 없앴으니까, CSS 소스에서. 자, 그럼 다시 새로 고침해볼게요. 그럼 다시 이렇게 바뀌었죠? 그쵸? 근데 이렇게 표현되는, 지금 나눔 문자가 적용되는 게 제가 나눔 글꼴을 다운로드 봐서 그래요. 컴퓨터에 이제 소프트웨어로 이제 네이버에서 나눔 글꼴을 배포를 했잖아요. 그걸 다운받으면은 이제 나눔 명조가 있으니까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근데 이제 저는, 자, 이것도 일단 지워주겠습니다. 이미 다운받았으니까. 사실은 이렇게 표현되면 안 되고 이렇게 표현돼야 돼요. 자, 여기다가 아까 이거 넣어주세요.
자, 그러면 CSS에는 이제 인풋 값이 없잖아요. 그래서 나눔 명조에 대한 값을 못 불러요, CSS는. 근데 이제 HTML에서는 링크를 걸어줬어요. 링크를 걸어서 이제 나눔 명조에 대한 글꼴 값을 스타일 시트 형식으로 가져와라 라고 해서, 자, 이렇게 하면은 아직 변화는 없어요. 일단 스타일 시트, 일단 웹 폰트에 대한 정보만 가져왔기 때문에 어디에서 이 웹 폰트를 써라라는 정의를 안 해줬기 때문에 변화는 없죠. 그렇기 때문에 자, 이 바디에서 다시 한번 패밀리 폰트를 폰트 패밀리를 적용해 줘야겠죠. 자, 이거 그대로 복사해서 자, 이렇게 적용해 주세요. 자, 그리고 그대로 다시 한번 실행해 볼게요. 자, 그럼 똑같이 표현되죠. 자, 이게 둘 중 이제 차이를 아셨나요? 자, HTML에다가 스타일 시트 형식으로 링크를 걸어서 이 웹 폰트에 대한 정보를 가져올 것이냐, 아니면은 이 CSS 파일에다가 이렇게 HTML 소스를 쓰지 않고 임포트를 해서 가져와서 쓸 것이냐, 이 두 개의 차이점이에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임포트를 해서 가져오는 걸 추천을 드려요. 그래야 여기 이제 HTML, CSS 이건 개인의 취향이지만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요. HTML 소스를 최대한 줄이자. 한 줄이라도 줄이자는 생각으로. 그리고 이제 디자인을 표현하는 건 전부 다 CSS에서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게 이제 각자 역할이 있으니까 디자인을 담당하는 CSS에서 웹 폰트를 불러오도록 하자라고 이제 생각을 해서 임포트 형식을 따르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배워보고 어, 다음에는 이제 CSS의 속성들에서 좀 더 배워보도록 할 거예요. 오늘은 이제 웹폰트에서 배웠는데 이 웹폰트도 많이 사용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이 웹폰트를 이제 스스로 또 다른 걸 적용해 보시면서 어떻게 구글 폰트 API를 어떻게 쓰는지, 어떻게 이제 가져와서 쓰는지, 그러니까 이제 구글 폰트에 있는 폰트들을 어떻게 쓰는지 조금만 더 익숙해지시면은 어, 또 이제 div로 또 따로 나눠서 거기다 클래스 값을 준 다음에 클래스 명대로 막 이제 여기다가 막 점 막 폰트해서 막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각자 다른 프레임으로 각자 다른 프레임에 각자 다른 폰트를 넣는 연습도 좀 해보시고 이 웹 폰트를 어떻게 적용하는지 확실히 익혀 두시기 바랍니다. 네, 가장 자주 사용되는 웹 폰트 소스를 가져오는데 가장 많이 사용되는 사이트니까 이 구글 폰트.google.com 이 사이트 많이 사용되는 사이트니까 이 사이트로 많이 이제 기억해 두시고 사용 방법도 두 가지가 있으니까 그 두 가지 중에서 각자 이제 어, 각자 개인의 취향에 따라서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이 좀 많이 길어졌네요, 이게. 죄송합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 강의에는 이제 CSS를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